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 투자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전 전업을 안 하지만 많이 와닿았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투자해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적 있고요. 이번 사연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1년차 전업 투자자로서 느낀 점을 혼자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아직 전업 1년차에 느끼는 점이나 보니 내용이 부족합니다. 점차 다른 선배님들만큼 깊어지길.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 반말투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제, 세 장 밖을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선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만족도. 진정으로 4시간 인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하루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며 내가 지배한다.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본 바 결국 직장 생활은 나의 시간과 능력, 열정을 월급과 맞바꾸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얻는 것도 있으며 직장 동료와의 우정도 쌓이게 되지만 막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며 눈치도 봐야 하고 심지어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과도 계속 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너무 짧고 수동적일 때가 많다. 소중한 내 인생의 하루하루인데 직장 다닐 때는 얼른 오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슬펐습니다. 나 자신을 비유했던 말이 알 낳는 닭인가였습니다. 지금은 위의 것들이 전무합니다. 무엇보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대인관계도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랜서, 나쁘게 얘기하면 백수의 삶이다. 돈만 어디서 나올 수 있다면 백수만큼 편한 게 어디 있으랴.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 덕분에 채널이 성장하면서 몇몇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제의를 받고 고민이 많아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중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도 괜찮은 업체가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KT, LG, SK 등 인터넷 통신사 가입 시 좋은 혜택을 드리는 온라인 대리점인데요. 왜 온라인 대리점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기기를 바꾸며 통신사도 자주 바꾸는 휴대폰과 다르게 인터넷이나 TV 통신사는 이사를 하지 않는 한 잘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약정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쓰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인데요. 약정이 끝날 때마다 통신사를 이동하시면 3년마다 46만원가량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46만원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최대 금액인데요. 어떤 제도냐고요? 바로 경품고시제입니다. 휴대폰 공시지원금이 있듯이 인터넷 TV에는 경품고시제란 제도가 있는데요. 인터넷 TV를 변경한다면 최대 4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최대 금액을 챙겨주는 좋은 업체를 찾아 바꾸기가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많은 업체 중 사은품 46만원을 설치 당일에 바로 입금해주는 업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아정당통신입니다. 이 업체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후기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4,000개 이상 업계 최다 규모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기반이라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6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렌탈 쪽으로는 국내 최대 구독자라고 해요.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아정당 카페에 실제 근무 중인 직원들 얼굴 내걸고 운영하고 있어서 더 믿음이 가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매달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뿌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교체 시기가 된 분 또는 이번 기회에 인터넷을 바꾸고 혜택을 받아보실 분은 아정당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휴대폰 개통과 가전 렌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833-3504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 강화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모르는 경우에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감 결여로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불안감에 스트레스도 많다. 적어도 14년간 순환보직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부서를 옮겨 다녔던 나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졌는데 전업생활 이후부터는 매우 달라졌다. 우선 내가 잘 알고 좋아하고 때로는 손실조차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분석하면서 즐긴다고 해야 하나? 앞서 말한 대로 내 하루 스케줄도 내가 주도적으로 짜고 투자 종목 선정, 전략 등등 모든 판단을 내가 내릴 수밖에 없다 보니 상당히 독립성이 강해지고 자기 주도적 성향이 강해지더군요. 다만 투자자로서 넓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하기에 머리는 냉철하고 세상을 보는 눈과 투자 마인드는 열려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온전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신문 리포트만 읽는 말 그대로 투자는 글로 배웠어요가 아닌 IR, 기업 탐방, 세미나, 투자 스터디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듣다 보니 글로만 본 것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들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데 가면 아주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을 갖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잘못 생각했던 것, 궁금했던 것, 때로는 단시간에 그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을 검증해서 옥석을 가려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가끔은 도래에 해당되는 리포트나 뉴스가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소비재의 경우는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리포트를 읽을 수 있으며 동료 투자자들과 투자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요. 특히 급락장 때는 박앤세일을 하는데 가끔 순환적으로 초초 박앤세일 종목이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회의였다. 툭하면 회의하고 티타임 하자고 하고 그 시간은 나에게 기회비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건강. 무엇보다 이 부분이 좋다. 회사를 14년 정도 다니다 보니 직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몸에서 발현됐다. 스트레스성 피부염, 원형 달모, 수면 부족, 나중에는 망막박리까지 걸려서 시력까지 잃을 뻔했다. 지금의 스트레스는 딱 주식과 집안일을 좀 하라는 와이프의 잔소리. 그나마 직장 상사보다는 낫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면 풀리는 성격이라 잠을 자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알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피부 발진도 1년간 한 번밖에 없었던 듯 합니다. 다만 마음 편하게 있다 보니 살이 쪄서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서 요즘엔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점만 보면서 전업 진짜 좋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전업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식 직업은 백수. 명함은 파고 다니지만 정확히 사회에서는 백수이다. 백수의 단점은 넉넉고 있으면 일이 없다는 거다. 사람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와이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6시 반에는 기상하고 하루 스케줄도 직장 다니듯이 가능한 일정하게 짜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하기 어렵다. 수입이 없으니 대출을 해줄라나 내가 다녔던 곳조차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주변 눈치, 여름에는 반바지에 캐주얼로 입고 다니니 도대체 저 아저씨는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듯. 나중에 아들내미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대표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입. 안정적인 수입 또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시간이 꽤 할애되는 부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에 주식을 부업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난 그 부업하는 시간에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게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기 자본으로 생활비는 물론 투자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곶감 빼먹듯 생활비 되는 수준, 월급을 대처하는 수준 정도로만 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수입 대비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업 투자 목적은 자산 증식, 즉 더 큰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으면 힘들다.
시간이 남아도는 만큼 철저하게 스케줄을 짜 놓지 않으면 붕 뜰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게으름과 집중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빵꾸 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루 스케줄은 항상 일정하며 중간중간 여유를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시장이나 계좌가 작살나는 경우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질 때도 있으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 멘탈 관리가 되어야 하며 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락장을 15년 동안 겪었기에 그나마 조금은 단련된 듯 합니다. 또한 성격이 급하거나 욱하거나 충동적이면 안 됩니다. 며칠 급락했을 때 성질나서 무서워서 시장가 매도하고 나서 그 손실분을 만회하고자 급하게 시장가로 매수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성급함, 우둔함, 시장은 내가 얼만큼 벌고 잃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1조차 없다. 놓친 종목을 아쉬워서 배 아픔이 오래가도 안 된다. 무엇보다 지나간 버스에 미련을 갖고 계속 쳐다보면 다음 차가 버스가 아니라 똥차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올라탈 수 있습니다. 나도 잘 관리하다 보면 1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항상 남는 건 후회와 마이너스 종목이더군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고쳐졌다. 네 번째, 시장에서 아웃. 말 그대로다. 10년 연속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단 1년 만에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기에 상상조차도 하기 싫다. 더구나 시장에서 아웃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간 잘못된 투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진짜 빈털터리 백수가 될 수 있다. 그땐 누가 도와주지도 알아주지도 불쌍히 여겨주지도 실업급여를 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첫 번째 원칙대로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제 아무리 좋고 우량주고 대형주이더라도 분산 투자가 필수이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제 아무리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분석이더라도 항상 검증 단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나 투자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항상 안전마진 어느 정도 있어야 잃어도 적게 잃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 돈을 벌고 있고 더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한다. 벌지 못하는 회사, 그래서 투자자들의 손 벌리는 회사, 절대적으로 피한다. 시장에서 빨리 퇴출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레버리지이다.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도 쓰지만 평상시에 쓰지 않으려고 한다. 아주 싼 종목이나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거나 시장이 과민하게 하락해서 미친 바겐세일 구간이 오거나 그럴 때만 쓰고 그마저도 길게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은 이제 가끔 술자리에서나 만나 추억이나 되새기는 과거형 대화만 통하게 된다. 현재 애로사항을 이해는 하지만 관심은 없다. 업종이 다른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남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주식 얘기, 특히 추천이나 상담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 대신 스터디나 모임을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인맥들이 더 생기는데 아무리 주식 이야기는 한 번 하면 끝이 없기에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할지라도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진다. 하지만 말이 잘 통한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듣는 정보는 기는 기울이되 결국 검증은 자기 몫이다. 혹자는 조용히 사무실을 얻어 혼자서 하는 게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타인과 함께 있어도 투자는 외롭다. 이 일은 상당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라 적어도 전업 초기에는 사무실 쉐어가 좋을 것 같다. 특히 적어도 성격이 잘 맞아야 하고 투자 성향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계좌가 힘들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만큼 힘든 게 없기에 이럴 때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동종업계 사람들과 넋두리라도 해야 멘탈 회복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좋을 때는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시 보니 상기의 단점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업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듯하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순항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미처 말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비유하자면 멀리 날 수 있는 하늘을 얻은 대신 안정적인 먹이를 포기했다. 밖에는 맛있는 먹이가 널려 있지만 내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 천적에게 잡아먹힌다. 이제 시작인 만큼 아직은 더 높이 날고 싶다는 바람이 큽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주식 스터디를 해보고 주변에 아는 전업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이분과 비슷한 장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전업 투자는 정말 개인적으로 자유로움과 반대의 외로움,
꾸준하지 않아 불안하지만 자신의 능력대로 버는 성취감 등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전업에 대해 꿈꾸신 분들 혹은 전업의 삶이 어떠신지 궁금한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